자, 이어서 12번부터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좀 볼까요? 자, 서서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아주 멋진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 만나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 만나면 매우 반갑게 인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풀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만나는 순간, x에 관한 뭐다? x의 항등식이다. 항등식은 반드시 문제에서 뭐가 발생한다? 네, 미정계수가 발생할 거고요. 미정계수 결정하는 것은 항등식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 나올 거고 미정계수가 나오면 결정하는 방법은 계수 비교할 거냐 아니면 수치 대입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늘 머릿속에다가 네,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이라고 그랬지 몇 차식이라고 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는 건데요, 여러분. 다항식의 그 항등식에 관한 문제 중에서 몇 차인지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수험생이 스스로 이거 몇 차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들어가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꽤 존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문제를 되게 어려워해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약간 해소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아,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 중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중에 다항식이 몇 차식인지 내가 차수부터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경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요. 이 문제가 딱 그런 문제인데요. 자, 차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px가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px에 잠깐요. px의 최고차 항을 ax의 n승이라 하면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ax n승이라고 딱 놓고서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최고차항을 비교하면 차수를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좌변은 x제곱 플러스 1을 여기 x에다가 넣어달라는 거니까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a x의 제곱 플러스 1의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자, 뭐 좌변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 x제곱에다가 px 플러스 x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px가 ax의 n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쵸? 나머지 생략하고요. 그죠? 무슨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 화면에서 내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그렇게 되네요. 방금 보니까. 이렇게, 짠? 어? 있는데? 음. 자, 화면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괜찮나? 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최고차항을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좌변을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n차하고 x제곱하고 이렇게 하면 x의 2n승인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좌변이 ax의 2n승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갈 거고요. 우변은 요거 그대로 이렇게 둘이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x의 지수는 2하고 n을 더한 n 플러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2n이라고 하는 차수하고 n 플러스 2가 같아야 되잖아요. 2n과 n 플러스 2가 같아야 된다. 따라서 n은 어라 2차네? 그렇군요. px는 2차식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렇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px가 2차인 거 알았으니까 우린 그 다음 풀이를 이와 같이 px를 2차인 거 알았죠? 2차 최고차의 계수 모르죠?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걸 하면 이제 뭐 이걸 하면 이제 요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는 저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하겠습니다. 좌변은 x제곱 플러스 1을 이제 여기 x에다 다 대입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는 잊지 마시고요. 계수 비교하고 수치 대입.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가 계수 비교와 수치 대입을 적절하게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쯤에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고 이렇게 갈 길을 갈팡질팡하는 친구들 항등식은 계수 비교, 수치 대입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요걸 이렇게 시험지 여백에다 써놓으세요. 계수 비교, 수치 대입 나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대입한 걸 써보겠습니다. 좌변 a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c 요게 이제 좌변이고 우변은 x제곱에다가 괄호 속이 자 여기 px를 대입하는 거니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x가 하나 더 있네요. x 요게 지금 저 식이에요. 괜찮죠? 자, 우변은 보니까 우변은 좀 꼴 보기 싫으니까 정리를 좀 할까요? AX의 4승 플러스 자, B 플러스 1의 X의 3승 플러스 CX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만족시킬 때 P제로의 값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좀 그 앞에서부터 말을 못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는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순서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P0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P0라고 하는 게 뭐예요? PX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한, 다시 말해서 상수항, 즉, C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묻는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P0, C 값이네, 상수항, PX의 상수항 C만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부디 방금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시험 볼 때 마지막에를 먼저 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보기도 먼저 한번 살짝 눈길을 한번 주시고 숫자가 그렇게 복잡한 숫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 이렇게 왔어요. 이 식은 이제 항등식인 건 틀림없고 그럼 이제 수치 대입할 거냐 계수 비교할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쵸. 예,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계수 비교를 선택할 거거든요. 계수 비교를 선택하면 무슨 말이냐? 좌변을 보시면요. AX 사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다 전개할 필요 없이 가만 보면은 여기에 3차 항이 없어요. 여기는 3차 항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수 비교하면 곧바로 요게 3차 항이 없는 관계로 B가 마이너스 1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런 게 계수 비교입니다. 자, b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좌변을 선생님이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한 번만 다시 쓸게요. a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 요게 이제 좌변이거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항을 비교를 해볼까요? 2차 항. 자, 2차 항 비교하겠습니다. 2차 항을 비교하면 여기서 2x 제곱이 전개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a가 2차 항의 개수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1. 즉 2차 항 비교를 하면은 좌변은 2a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우변 2차 항은 c잖아요. 이게 뭐다? c하고 똑같다. c가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 상수항 비교해도 좋고 1차 항이 없으니까 상수항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상수항은 뭐가 나올까요? 상수항 비교하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상수항 여기서 A 나옵니다. 여기 제곱하면 1 나와서요. A에다가 여기 마이너스라고 C 나옵니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 플러스 C고요. 우변은 상수항이 0입니다. 여기 우변에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죠? 우변에 상수항이 없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기서 C만 구하면 끝나죠. 왜냐하면 문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P0는 여기서 P0, 여기 요 식에서 P0라고 하는 게 P0는 C잖아요. C. 그래서 이 문제는 C가 곧 답이에요. C가 곧 답이니까 자, 뭐 어떻게 할까요? 요 식에서 어 A가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니까요. 그냥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해서 그냥 답만 얻어내죠. 답을 자, 쓰지 말고 선생님이 그냥 이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배의 마이너스 C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C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좌변의 숫자만 계산하면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를 넘기니까 3C가 돼서요. C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C가 3분의 1이고 이게 바로 P0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살짝 어려워진 듯한 느낌이 있죠. 자, 지금 어쨌거나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시험지도 작년에 두 문제 나온 게 똑같이 나왔어요. 자, 이 문제가 뭐 올해 똑같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수학은 뭐 똑같이 나온다, 뭐 딱 똑같이 나올 것이다, 또는 뭐 쪽집게 소위 말하는 뭐 쪽집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에 쪽집게 선생이 있다더라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수학 자체를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또 똑같이 출제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가슴 속에 강력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니까 기억에 좀 오래 가겠죠. 마치 출제될 것처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3번은 자, 딱 봐도 뭐 이거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인수분해해서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는 60까지 넘겨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계속해서 문제 읽어봅니다.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 자, 여기에 강력한 액센트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자연수 ABC라고 했습니다. 자, ABC는 자연수입니다. 잊지 마시고, 합이 가능한 값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자, 몹시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선은, 특별한 고민 없이, 뭐, 별도로 고민할 거 없이, 우선 이 좌변에,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이름은 방정식입니다. 그쵸?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미지수가 무려 A, B, C라고 하는 세 개나 있는 방정식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공부한 바 있을 거예요. 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방정식이 부정 방정식인데요. 지금 요게 이제 부정 방정식입니다. 그럼 부정 방정식은 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식이 모자란 거거든요. 미지수가 좀 많고. 그건 해가 없는 게 아니라 해가 너무 많아서 유한계로 결정할 수 없는데, 특별히 이 문제처럼 자연수라든지 또는 실수,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하는 말은 양의 정수와 같은 말이죠. 양의 정수. 자, 양의 정수, 그래서 정수라는 말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아마 웬만하면 공부했을 겁니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거 공부했을 거예요. 혹시 그 공부를 한 친구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가 돼야 되고 우변은 어떤 상수가 돼서 정수끼리 곱해가지고 상수되는 거, 요거 이렇게 풀어냈던 그 풀이 방법 말이에요. 그거랑 이 문제가 동일한데 같은 문제인데 조금 여기가 인수분해 하는 모양이 조금 복잡할 뿐이고, 그 다음에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수가 너무 많아서 이와 같이 가능한 값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약간 불편하게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문제입니다. 이퀘이션. 자,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문제라는 걸 알고 가차 없이가 아니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좌변을 인수분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좀 봐볼까요? 좌변은요, 잠깐 고민해보면 이렇게 두 개씩 짝지으면 인수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을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보이세요? 자, 이 정도는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 각각 인수분해를 하면 저기서 a-b를 빼내면 a의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 자, 가운데서는 뭐 ab를 묶어내면 될 것 같은데요. ab 묶어내는 순간 a-b가 되겠고, 자, 여기서는 c를 묶어내면 합자 공식을 통해서 a-b, a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요게 60이다. 자,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겠고요. 우선 눈에 요게 a-b가 눈에 띄죠? 이게 공통인수입니다. 그래서 a-b를 이렇게 묶어내면은, 자, 어떤 것들이 남나 좀 봐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a제곱, b제곱,
AB가 있고요. 여기 AB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하고 요거 묶으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완전 제곱식이네요. 보이시죠? 그쵸?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자, 일단 뭐 다 쓸게요. 다 써서 A 제곱 플러스 자, 요놈하고 요놈 합해서 2AB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B제곱 쓰고. 자, 여기는 뭐가 남냐면 얘를 묶어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남네요. 그래서 플러스 C 하고요. 자, 선생님이 눈에 워낙 보이니까 지금 약간 망설이는 게 괄호를 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는데 괄호를 칩시다. 그럼 여기를 중괄호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게 60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죠? 방금 화면에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좀? 어, 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도 또 계속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또 하나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인수분해의 모습은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 자, A 플러스 B가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서 여기 C가 남네요. 플러스 C. 요 값이 이제 6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이해 가셨을까요? 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A, B, C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고 세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세 개 곱해서 60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능한 값을 모두 더해서 값을 이제 구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우선은요. 생각해보면 60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해볼게요, 선생님. 1 곱하기 2 곱하기 30이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또 뭐 1 곱하기 2 곱하기 30도 있겠고 또 쪼개다 보면 되게 많은 뭐 2 곱하기 뭐 이렇게 5 곱하기 6도 있을 거고 그죠? 60이니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쓴 거 좀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마치 크기별로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수니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가장 클 거고 얘 A 더하기 B는 중간 A 마이너스 B는 가장 작을 텐데 만약에 얘가 2, 5, 6이다라고 한다면 얘가 2고 얘가 5고 얘가 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짝을 지어볼 수 있겠죠. 부정반응식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에 이 두 개의 식을 보면 변변이 한번 더해 보실래요? 이걸 더해 보면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B하고 A 마이너스 B 더하면 B, B 사라져서 2A가 되죠. 2하고 5하고 7 더하면 이제 더하면 7이 될 거고요. 그죠? 근데 A가 뭐가 돼요? A가 A가 2분의 뭐가 되죠? 2분의 7이 됩니다. 2분의 7. 자연수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A 마이너스 B하고 A 더하기 B 때문에 요게 한 번만 예를 다시 한번 들어서 천천히 말씀드리면 60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선생님이 2 곱하기 3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만약에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3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구하는 A 값을 구하면 A가 분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2분의 5 이렇게 분수가 나온다. 분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수가 나왔을까요? 라고 했을 때 2하고 5의 합이 2하고 3의 합이 5가 돼서 얘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홀수이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다시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려볼게요. 요걸 깨달았다면 얘랑 얘랑 합한 게 이거를 합하면 2A잖아요. 요거 합한 게 2A잖아요. 그러니까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짝수가. 합한 게. 짝수가. 그러니까 60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수로 쪼갤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짝수가 나오도록 홀수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0. 요거 괜찮고요. 왜요? 어, 이해 가시나요? 1하고 3 더하면 짝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1 곱하기 5 곱하기 여기가 12. 자, 이게 점점 커져가면서 1, 3, 20, 1, 5, 12 이렇게 커져가면서 이렇게 커지도록 60을 쪼개야 됩니다. 풀이가 좀 불편하시죠? 근데 이거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이에 이게 3개짜리가 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하지만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어려운가요? 자, 그래서 또 이와 같은 걸 또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1 곱하기. 자, 더, 홀수가, 15 곱하기 4도 있겠지만 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가 A 더하기 B일 텐데,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4일 수는 없잖아요. 크기가. 더 이상 앞에 1일 때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2가 아니면은,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면, 1이 아니면, 2가 올 수 있나요? 그러면 합이 짝수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또 짝수가 와야 되잖아요. 여기도 짝수가 와야 되는데 2 곱하기 이제 60은 2 곱하기 30이잖아. 30. 30은 짝수로 바꾸면 2 곱하기 1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얘도 모순이죠. 2하고 2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일 때가 안 됩니다. 그러면 3일 때는 어떨까요? 3, 5, 15에다가 15에다가 4 곱하면 되는데 얘도 안 됩니다. 5하고 4가 위치가 안 된다고. 불가능합니다. 그쵸? 더 이상은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은 20하고 12, 요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괜찮을까요? 요게 1, 3, 1 땐 여기 20, 합이 20, 또 1, 5일 때 12밖에 없어서 합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으로 가능한 값은 20과 12. 그들의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 3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우리는 늘상 우리가 그 시험 대비해서 풀어봤던 건 이렇게 두 개짜리 곱해서 뭐 정수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정도는 해봤는데 지금 세 개짜리는 약간 불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14번 봅니다. 자, 14번은 자, 아주 유명한 2차식이 나왔네요. 어떤 거냐면 요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요거 아주 유명한 2차식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흔히 그 오메가라고 해서 배웠던 3차 방정식 공부할 때 나왔던 요거 말이죠. 요거 한 허근을 z라고 했으니까 이거 z제곱 대입하면 z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z 3승이 얼마고? 네, 1이고요.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기억 안 나는 친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랬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뭐 n까지 계속해서 더한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규칙을 발견해야 되는 문제인 건 뭐 수차례 이야기했고 규칙의 발견은 몇 번 대입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겁니다. 보자마자 바로 규칙을 발견해 버리는 천재적인 짝꿍이 있다면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친구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n이 얼마일 때 이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 n이 2라면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 끊어지니까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네, 0이 됩니다. 그러면 정수 되는 거 맞죠? 이해 가시나요? 그쵸? 근데 요게 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z 3승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 3으로 끊어도 얘가 정수가 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세 개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죠? 이 앞에 세 개는 이게 0이 이게 0이 된단 말이죠. 이거 지워져 버렸네.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조금 길게 써놓고 다시 풀겠습니다. 이 문제 풀이는 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거 몇 개를 더 쓰겠습니다. z의 4승, z의 5승, z의 6승, z의 7승 뭐 이렇게 쭉 갈 건데 z의 n승까지 이렇게 갈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얘가 정수가 되도록 이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그 n이라고 하는 값을 조사를 해보면 우선은 여기서 쭉 여기까지가 0 된 거잖아요. 여기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이 n은 2가 우선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2는 나중에 결국 탈락하겠습니다만 두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선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 나열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2도 되고요. 여기가 3까지 와도 된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여기 3도 됩니다. 왜냐하면 z의 3승이 1이니까요. 정수가 됩니다. 괜찮죠? 그렇지. 이 규칙을 보면 다음 또 요 세 개의 합이 또 0되거든요. 이 세 개의 합이 0됩니다. 음, 세 개의 합이 0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방금 했던 말 취소. 취소. 이렇게 이제 되고 방금 말했던 거 취소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얼마가 가능할까를 보면
요렇게 해서 3개, 요렇게 해서 3개. 그러니까 요것도 0되거든요. 요거 알고 계시죠? 이거 앞에 거 3개 0되고 뒤에 거 3개도 0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도 되냐면 5도 됩니다. 그래서 그 5도 되는 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2도 되고 3도 됐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요령으로 여기까지가 0인데 z의 6승이 1 되잖아요. 6이 3의 배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도 돼요. 네, 6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3개, 3개, 3개. 얼마냐면 여기 z의 8승이 있을 텐데 8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8승 다음, 8승 다음에 z에 뭐 9승이 있는데 9도 되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규칙 보이시나요? 2, 5, 8, 3, 6, 9. 그 다음에 여기 3씩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죠?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이고 여기는 12고요. 그 다음에 3 더하면 14고요. 여기는 15고요.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괜찮을까요? 자, 다 됐죠? 여기서 두 자릿수만 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잔머리를 굴려서 두 자릿수 10부터 99까지 총 몇 개 있나요? 여기 60, 여기에 99까지 총 몇 개 있냐면 90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와 3의 배수,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개수는 모두 30개씩 똑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30개, 얘도 30개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60개다. 이렇게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14번이었고요. 설명이 조금 길어집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 잠깐 끊을까? 네, 잠깐 끊고 15분 또 잠시 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